우리가 한간에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건강식품들 케이스에 표기되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부작용이 뭐뭐뭐가 일어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허가된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허가된 부작용. 자, 덜 먹으면요, 일단은 내 대사, 내 몸에 유지하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해요. 덜 먹는 게 꼭 방법이 아닙니다. 덜 먹는다고 해서 살 빠지고 안 빠지고 그렇지 않아요. 자, 내 몸에서 완전히 소화분해가 돼서 배설까지 되는 어떤 에너지 공급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냐, 아니면 나한테 찌꺼기가 돼서 남아있는 음식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덜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풍부하게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에너지가 충분해지면 몸에서 반응을 해서 적정량으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헛헛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많이 먹어요. 그런다고 살찌지도 않습니다. 나한테 맞는 음식은요, 절대 살을 찌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살을 찌게 한 거지, 나한테 맞는 음식이 살을 찌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만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말라깽이인 분들은 살을 찌고 싶어 해. 근데 꼭 보면 살이 안 찌는 음식만 골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가요. 그래서 왜 살이 안 찌지? 나는 열심히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지? 그리고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말라가지고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마른 분들을 보면 음식을 또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적게 먹는다? 절식을 한다? 또는 단식을 한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 해본 결과로는, 비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담해서 해본 결과는 충분히 먹여도 다 살은 빠진다. 일단은 쇼크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운이 이제 빠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종종 뉴스에 나오지만 쇼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생명에 지장이 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의 감량의 수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절해서 정상적인 감량이,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방법, 그 약물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바꿔서 하는 다이어트는 그런 어떤 어지럼증이라든지 몸에 무리를 준다든지 뭐 근육을 손실시키거나 손상을 시킨다든지 기타 등등 체형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피부가 늘어진다든지 뭐 이런 반응들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게 빠져요. 근데 약물로 하는 것들은요, 특정 부위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 타격이 옵니다. 그건 어디에서 타격이 올지 몰라요. 자기의 체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조건 약물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보고요. 음식 조절을 통해서 자기에 맞는 소화 분해가 잘 되는, 자기한테 최적화된 음식을 통해서 풍부하게 먹어가면서 감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세포를 바꾸는 거죠. 몸의 이제 체질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사람마다 편차가 다르고요. 물론 이제 초고도 비만 10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은 감량 속도도 크고, 감량 하는 소위 말해서 키로수, 무게가 많이 편차가 큽니다. 경도 비만 정도는 감량을 그렇게 빠르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빠지는 것이지, 초고도 비만은 조금 제가 한 16kg 정도까지도 한 달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초기의 모델이죠. 처음 감량할 때. 그때는 내장에 예를 들어서 차여 있는 어떤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몸에 쌓여 있던 어떤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와서 그렇게 감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대로 감량됐던 게 16kg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아주 일반적인 것은 한 달에 4, 5kg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고 한 몇 달, 한 3달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이제 감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빠지고요.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이 돼서 내 몸의 체형에 걸맞는 중량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안 빠지고 그냥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체력에 걸맞는 중량으로 딱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과도하게 약물을 쓰거나 과도하게 뭔가를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분들은 일단은 몸에 무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안 좋은 분들한테는,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 또는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한 분들한테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한간에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뭐 건강식품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라든지 뭐 이런 비타민류 이런 거 사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에 표기돼 있어요. 부작용이 뭐뭐뭐가 일어난다. 연구해서 실험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허가된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허가된 부작용. 일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알러지 반응부터 시작해서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화불량 분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결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다가 표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은요,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밥도, 쌀밥도 영양소도 있지만 독소도 같이 존재를 해요. 내가 분해할 수 있느냐, 분해를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을 내가 분해할 수 있느냐, 특정 물질을 분해할 수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다니까 그냥 먹어요. 뭐 이거 먹으면 기대감이 있죠. 와, 이거 먹으면 나한테 몸에 좋을 거야. 근데 효과가 못 봐요? 먹었는데도 좀 이상한데? 나한테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뭔가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자, 건강식품이 나한테 많다라는 건요, 그걸 드셨을 때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효과를.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흡수됐다면, 정확하게 흡수되고 분해가 돼서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했다면 좋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뭔가 아무 반응이 없다던가 오히려 반대로 좀 불편한 반응이 있다던가 이건 안 맞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전에서는 이거 좋은 거라고 막 선전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 먹어서 그런가? 하고 더 먹는 분도 계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떤 분이 옛날에 오메가3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해요. 그런데 오메가3 좋다고 하니까 계속 드셨대요. 계속 체하는데도 계속 드셨대요. 근데 오메가3 끊고 나니까 소화가 되더래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그냥 좋다니까 먹는 거예요. 자, 뭐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남용이 심합니다. 자, 건강식품이 가장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식품은 그냥 식품이에요. 그래서 먹어서 그 농도도 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함량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식품들은 그냥 먹으면 그냥 데미지도 약해요. 근데 건강식품은요, 고농축입니다. 정제된 거예요. 그러면 먹어서 좋을 때도 드라마틱하게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을 때도 드라마틱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 정말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건강식품 함부로 선택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건강식품 의존하는 것보다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족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것보다 음식을 잘 드시는 게 더 좋다. 내가 소화, 분해,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잘 공급하는 게 더 좋지 건강식품, 보조식품에 매달리시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빈속에 그 건강식품만 몇 알 먹고 한 끼를 때우시는 분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영양소는요, 일반 음식과 섞이지 않으면 효과를 못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영양소만 우리가 비타민 C다. 그러면 비타민 C가 흡수되는 게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같이 버무려져서 들어가야 이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 딸랑 먹고 아무 음식도 안 먹어요. 물하고 그냥 비타민C만 먹고, 예를 들면 뭐 어떠한 특정 건강식품을 먹고 그냥 물만 딸랑 먹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물론 음식과 버무리지 않아도 음식과 같이 혼합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건강식품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버릴 수 있다, 잘못하면. 장기에, 소화기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식품, 이제 원초적인 내용으로는 건강식품보다는 음식으로 잘 먹는 게 좋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의사들이나 또는 약사들이나 또는 영양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말하는 공통의 말이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영양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보조식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야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일일이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식단을 꾸려서 먹을 때 이게 영양소가 정확하게 균형 있게 내가 섭취하고 있는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의 체질에 따라서 그 영양소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요, 어떤 특정 음식이 어느 사람한테는 이만큼 흡수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르게 흡수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정도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풍부하게 잘 정확하게 유지된다?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소모를 하느냐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냐, 머리를 많이 쓰느냐, 아니면 뭐 눈을 많이 쓰느냐, 아니면 무슨 뭐 호흡을 많이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강식품이 보조 역할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메인은 음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보조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식품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지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 딸랑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식사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